자, 오늘은 재회 필살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진짜 이것만 알아도 재회가 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겠죠? 일단은 연애의 자격을 아시는 많은 분들이 너톡을 보내야만 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너톡을 강조를 평소에 많이 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유들을 요약을 해서 한 가지로 축소를 시키자면은 결국은 대화 문제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바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데이트가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직업관 이런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서로 좀 이해가 안 가고 서운하고 그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고 쌓이면서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연애 때문에 삶이 힘들다까지 가게 되면 보통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대화를 잘 하면 이별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별을 했지만 이 시점에서라도 대화를 잘했을 때 재회로 풀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못했던 대화, 너랑 잘 통하지 않았던 그 대화를 지금부터 열심히 할 생각이 나는 있는데 상대분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제 와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듣고 싶지 않은 거일 건데 그 상황에서조차 내 말을 듣게 만들려면 그땐 너가 필요한 거죠. 너는 사실 딱 한 가지 경우에 써야 돼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을 때, 물론 다른 경우도 너를 쓰기는 하지만 재회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너가 정말 필요한 순간은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듣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떠올려봐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하고 싶을 거잖아요. 이젠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하려고 한다고 할게요. 누구야,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냐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랬던 거거든? 사실은 난 너랑 잘 지내고 싶고 네가 이렇게 나한테 거리를 두고 격을 두고 이런 건 내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 너가 지금이라도 나를 믿고 나랑 잘 대화를 하고 정말 우리가 좋은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너는 어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면 들려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재회를 하고자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듣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나마 들을 가능성이 있냐면 대화조차 하기 싫은 그 사람이 여러분 칭찬을 갑자기 한다고 할게요. 꼭 칭찬이 아니어도 좀 여러분들에 관련된 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갑자기 귀가 쫑긋할 거예요. 왜? 그건 내 얘기거든. 아까 그 사람 얘기에 내가 집중이 안 됐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네가 미안하다, 네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싫었던 그 행동들에 대한 이유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확히 사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거예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정말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들리지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상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고 싶었을 말, 최소한 귀에 좀 꽂힐 만한 말들을 해주셔야지 응? 하고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어체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그 사람이 들리게끔 말을 하고 말문이 트여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저 사람은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좀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좀 뒤로 제쳐두고 저 사람이 듣고 싶은 말들을 좀 해주면서 유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너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래서 재회 필살기가 뭔가요? 라는 거거든요. 이것만 알면 너톡을 안 보내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뭔지 공개를 하자면 이것은 바로 소구점입니다. 소구점만 알면은 사실 너톡을 안 보내도 돼요. 소구점이 더 강력하거든요. 소구점이 뭐냐? 좀 한자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지? 싶으셨을 거예요. 소구점이라고 하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좀 상대가 좀 사족을 못 쓸 만한 거. 그리고 상대가 환장하는 거. 그것만이 소구점이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소구점을 모른다면 그
그때 우리가 차선으로 써야 되는 게 너어톡이에요. 너어로라도 얘기를 꺼내가지고 저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소구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소구점을 알아야 제외가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때 내가 정확히 통하는 소구점을 모르면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톡이라든지 너어체를 가지고 이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해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원했던 건 이거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필요로 했던 존재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알고 그런 모습들을 나한테 장착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제외를 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구점이라는 게 상대를 불러내기도 하고 이 사람을 나의 짝으로 다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소구점만 잘 채워지면 제외가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용을 들으시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 상대는 소구점이 뭘까? 그리고 내 상대의 소구점을 내가 모르겠으면 최소한 나의 소구점은 뭘까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구점을 많이 찾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소구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가장 잘 알 거기 때문에 나의 소구점은 무엇일까? 이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좀 훈련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장하게 만드는 거, 사족을 못 쓰게 만드는 거, 이것만이 소구점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좀 본인도 모르는 소구점이 있어요. 당사자 본인도 모르는 소구점. 소구점은 이런 거다?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얘기를 드리니까 좀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장 흔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를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결국은 그거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모예요. 내가 얼굴이 정말 너무 예뻐. 혹은 얼굴이 정말 내가 너무 잘생겼어. 혹은 내가 정말 상대의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굉장한 소구점일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내 외모가 소구점인데 나랑 이별을 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안 맞는 게 있어서이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구점이 외모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부분도 보완을 해주기는 해야 돼요. 상담사 입장에서 좀 제외를 시켜주기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내담자의 외모가 상대의 소구점인 경우들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뭐만 해주면 되냐? 상대분이 좀 힘들어했을 만한 부분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너톡을 보내. 만약에 너톡을 보냈는데 잘 됐어. 그럼 너무 좋은 건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모가 소구점인 분들 특징이 너톡 한 번에는 답이 안 와요. 답이 오더라도 예의 있는 거절 이런 게 와요. 그럼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담자를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가지고 상대 집 앞에다가 갖다 세우는 거예요. 내담자분들이 굉장히 좀 무서워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가능성이 없어 보여가지고 찾아가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제가 아무리 무서워할지라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가지고 앞에다 갖다 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외가 안 된 사례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어느 경우에 상대분 입장에서 내담자가 진짜 외모가 너무나 소구점이었을 때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모는 소구점인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해결을 해줘야죠. 그래서 외모만으로 제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외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소구점들이 있었냐면은 최근에 너톡이라든지 이런 걸 아무리 보내도 답이 없던 상대가 프사로 바디 프로필을 해놨더니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자 내담자분께서 여자인 상대분하고 제외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분이 신라호텔 망고빙수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신라호텔 망고빙수가 아마 5, 6만 원 할걸요? 보통 우리가 망고빙수를 5, 6만 원짜리를 먹진 않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은 이 신라호텔 망고빙수가 너무 먹고 싶은데 5, 6만 원짜리 망고빙수를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내담자분이 연락을 했어요. 망고빙수 먹고 싶지 않냐? 나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자분이 바로 콜? 해가지고 그날 만나서 망고빙수를 잘 먹고 제외를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도 모르고 내담자도 모르는 그런 소구점들이 존재해요. 케이스를 많이 본 선생님 입장에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특정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0명이면은 9명 정도가 그 직업에 굉장히 신물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연애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별을 선택하는 요소들이 돼요. 근데 본인이 이 직업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이 힘들고 난 일 때문에 연애도 못하겠고 그런 쪽으로 많이 심리가 흘러가요. 이런 경우에 이 상대분의 직업을 바꿔주면은 제외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이분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이직 준비를 같이 하고 이직을 최종적으로 도와주기까지 우리 내담자분한테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직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제외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또 하나는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본인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욕구가 내담자분이 없으면은 상대분한테 그런 욕구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케이스를 많이 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 이분은 집에서 탈출하고 싶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좀 동거할 준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상대를 집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제 상대분은 집에서 나오고 싶었으니까 일단 동거를 한다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제외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1년 정도 답장이 계속해서 안 왔던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상대분 소구점을 보니까 솔직히 잡아낼 게 별로 없는데 답장은 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구점을 잡아서 답장을 보낼 수 있도록 상대분이 용건톡을 썼죠. 그랬더니 답장이 1시간 만에 바로 온 거예요. 거기에 내담자분이 진짜 많이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뭘 보내도 상대가 답이 안 왔었거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 사람의 소구점으로 봤었던 건 뭐였냐면은 이분이 오지랖하고 좀 본인 직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분이고 사람을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내담자분께서 계속 연락을 했었던 부분들은 우리 관계에 대한 거. 근데 이제 상대분이 좀 극회피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때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어그로를 끌었죠. 상대분이 이제 본인 직업에선 전문가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할 만한 상황을 연출을 해서 오지랖을 부리고 싶을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이랑 상황을 적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본인 답답하니까 참견을 하고 싶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연락이 오게 만들어서 대화가 통하게 만들다 보면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만나기도 하고 재회를 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듯 소구점이라는 거는 정말 상대분한테 1년 동안 연락이 안 왔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연락을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구점을 일단 본인 거도 찾아보고 상대분 거도 잘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어떤 포인트를 맞춰야지 그래도 저 사람이 좀 나를 돌아볼까? 어떻게 나를 좀 제외를 할 만한 사람으로 여길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